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죠. 바로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청약받은 아파트가 땅은 국가 거고 아파트만 내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는 아파트를 정말 싸게 분양을 하는 대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 무조건 국가에 팔아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약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청약을 안 하실까요?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침 토지임대부 주택을 규정한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당첨만으로 수억 원 시세 차익이 가능한 로또 분양은 아무래도 줄어들거나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약 실소유자 분들이 이런 재테크 관점에서 청약을 또 바라봤던 분들은 지금 이러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도입 가능성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매부리 TV는 이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 또 이로 인해 앞으로 청약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긴 시간 기다려서 딱 한 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거니까 방송 끝까지 듣고 내 집 마련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매부리 네,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요. 땅은 시행사가 갖고 집, 그러니까 주택만 개인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분양이라면 땅은 국가가 갖고 개인은 그 건물,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만 인정이 되겠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대지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러한 대지지분이 없습니다. 환매 조건부 주택은요, 환매, 그러니까 대팔 때 국가에 대파는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그냥 개인 간 아파트 거래가 되잖아요. 내가 뭐 아무한테나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환매 조건부 주택은 국가에 무조건 되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도 없겠죠. 왜냐하면 분양가에서 이자만 얻는 수준으로 국가가 다시 사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환매 조건부 주택에서는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은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을 하고 또 나중에 팔 때는 국가에 대파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9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그 법안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토지임대부 주택만 있었는데 이제는 환매 조건이 붙어서 그러니까 팔 때는 국가에 팔아야 한다. 이런 규정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건물을 매각할 때는 공공기관, 뭐 LH나 SH 이런 데 이제 뭐 파셔야겠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형태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를 싸게 공급받고 물론 전매 제한이 있죠. 10년 아니면 8년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 동안 내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전매 제한이 끝나면 아무한테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이제 분양가가 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매를 할 때는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로또 아파트라는 얘기,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은 앞으로는 이런 시세 차익은 불가능하겠죠. 물론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싸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목돈이 뭐 없더라도 아마 분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을 되팔 때는 국가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는 없겠죠. 유지비용 측면에서 보면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는 땅을 임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에 월세가 비슷한 뭐 개념으로 토지 이용료, 아마 토지 이용료,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대신 재산세는 좀 적게 내겠죠. 왜냐면 땅값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실제로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을 내가 실거주냐 아니면 실거주와 투자 모두 다 가져가고 싶냐 요거에 따라서 많이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반의 반값에 분양을 하더라도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이 없으니까 나는 좀 그런 아파트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고,
내가 30년, 40년 그냥 적은 돈을 내고도 쭉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됐을 뿐이고 아직 이 분양 방식을 어디에 적용하겠다 이런 거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7월부터 시작하죠.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도심 내 입지 좋은 곳에서의 공공분양이죠. 용산 정비창, 조달청 부지, 그리고 수도권 내 공공재개발, 역세권 도심 고밀도 개발 이런 다양한 공급 안들 중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일부는 적용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적용될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이건 이번 토지 임대부 조건은 어디에 적용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을 공급한다면 네,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입지 조건이 좋으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 지역이나 네, 또는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 지구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네,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5군데가 있는데요. 네, 3기 신도시가 내년부터 이제 사전 분양을 시작하는데 네, 이 사전 분양 시작하는 지역이 공공택지 특별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정부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은요, 변창흠 후보자님이 이제 세종대 교수 시절 2006년 논문, 요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여기에 이제 공공자가주택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게 꼭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나 건물을 분리하거나 소유권의 권능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면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은 국가가 갖는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다시 국가한테 대파는 환매 조건부 주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9년 그 LH 사장 시절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으로 주되 팔 때는 공공에게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을 차등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자님께서 평소 이런 그 로또 분양 이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 좀 도입이 확산될 거다라는 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때는 90% 넘게 미분양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반값에 싸게 분양은 했지만 이때는 환매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게 받더라도 내가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없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미분양을 하거나 사람들이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 아파트는 나중엔 다 일반 분양으로 돌렸어요. 그렇지만 2011년 12년도에 분양한 강남에서 분양한 우면동 LH 서초 5단지랑 강남 자곡동 LH 강남 브리질 요 두 단지도 그 토지 임대부 조건으로 분양을 했는데 요 단지는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물론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강남이라는 그 입지도 좋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환매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끝나고 그냥 이분들이 그냥 이제 팔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아파트들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싸게 분양이 됐습니다. 뭐 2억 원대 분양이 됐는데 지금 뭐 옆에 이제 서초 다른 단지를 오르면서 똑같이 따라 올랐고 그래서 사실상 5배, 6배 이상 많이 지금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더라도 한 11억, 12억 정도 하니까요. 상당히 시세 차익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이렇게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들은 무조건 국가에 되팔도록 한 후 환매 조건부까지 붙은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그런 분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어떤 장점과 단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기존 형태의 청약을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3기 신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 이익공유제, 토지임대부 주택까지 다양한 분양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정부가 누누이 밝힌 게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분양을 도입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이나 뭐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장관 후보자님께서도 직접 이런 공공 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온 만큼 앞으로 이런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 분양이나 지분 적립형 분양, 이익공유제 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이 도입될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싸게 분양을 하고 당첨만으로 수억 원 시세 차익이 가능한 현재의 이러한 분양 제도는 좀 이러한 분양 기회는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매부리 TV 여러분들은 만약 실수요와 투자, 재테크 관점에서의 그런 청약 또 바라보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약에 당첨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아니면 뭐 용산 정비창 부지, 조달청 부지 같이 서울 도심 내 공공분양을 기다리신 분들은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아니면 지분 적립형 분양, 그다음에 요즘과 같은 일반 분양 이런 각 제도의 장단점을 이제 잘 살펴보시고 비교하셔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취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